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말 그대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안에 있는 기업들, 삼성전자도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왔고요. 하이닉스, 스퀘어, 삼성전기 일제히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선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힘듦을 좀 보상하기라도 하듯이 7월 마지막 거래일 날 이렇게 힘을 써주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8월 우리 시장 이제는 본격적인 반등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스피 이게 지수의 상승률이 맞는지 눈을 의심할 정도로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18% 가까이 상승하면서 6,600선도 시원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8월에 저희가 이러한 시세 이어갈 수 있을지 좀 기대해도 좋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져감은 가지셔도 될 것 같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처음 보는 차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거의 상한가에 육박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대형주도 지금 20%대 이상 상승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18%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정말 우리가 처음 보는 주가 차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수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의 낙폭을 다 회복하지는 못했어요. 일단 월요일장부터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일단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데, 최근에 지수를 눌렀던 부분들, 그리고 메모리 업황을 좀 불안하게 만들었었던 요소들이 대부분 다 천천히 해소가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8월 달에는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계속적으로 7월 달에 우리가 계속 걱정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시가총액에서 가장 많은 비중, 그다음에 이익의 대부분을 견인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쪽 관련해서 최종 소비자로 알려져 있는 빅테크들 같은 경우가 실적 발표가 계속적으로 릴레이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들이 과연 투자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더 상향 조정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시장은 혹시라도 축소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성장률, 메모리 반도체의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성장률이 둔화될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많이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오늘 새벽에도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실적 발표를 봤을 때도 상당히 이제 캐펙스가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연속적으로 지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경계감이 많이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이 어제 있었는데, 역시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강한 수요에 대한 확신들을 보여줬었고, 주주환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가령 부분들을 좀 긁어준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투심이 좀 강화되는 모습들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PER이 거의 3배 수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만큼 역대급 저평가 구간에 내려왔다는 게 어차피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늘 시장은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좀 변동성을 크게 보였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부분들이었는데, 규제가 조금씩 더 강화되는 부분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정책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일단은 효과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유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규제가 없던 것보다는 혹시 낫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도 좀 긍정적인 요인이고, 가장 또 아쉬웠던 부분들이 반도체 섹터의 디레버리징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최근에 많이 밀리다 보니까 차입금을 이용했던 레버리지 투자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매도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 디레버리징이 많이 지금 축소가 된 상황이고, 이제는 거의 다 이제 하락 압력을 줄 만한 수급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인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까지 7월 달의 낙폭을 제가 봤을 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회복하는 흐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즉 우상향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 변동성은 항상 주가라는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웃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최근에 이 급락장에서 이 곱버스를 사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단일 종목 2배짜리 인버스를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만 해도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 60% 가까이 빠진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매수하신 분들은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일단 이런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일단 변동성은 생기면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생기면 혹시라도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약간은 지금 손실폭을 줄일 수 있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인버스 상품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변동성을 활용해서 나오시거나, 아니면 지금 단기적인 자금이라면 추세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손실폭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현금화를 시키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은 지금
급등이 나왔으니까 내일 또 다음 거래일 날 조정이 나와서 이때 손실폭 줄이자라고 해서 끌고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절반 정도라도 줄이는 게 일단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버스 가시고 있는 분들은 좀 힘드시는 시기이긴 하지만 일단 비중을 좀 줄이면서 추가 손실률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단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아마존이랑 애플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올해 역대 최대 매출을 또 아마존이 기록을 했습니다. 투자액도 높인다 뭐 이러한 이야기도 했는데 어떤 부분을 주목하셨을까요? 뭐 사실 빅테크들 실적에 대해서는 뭐 걱정을 안 했었잖아요. 우리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도 역대급 실적, 그것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영업이익이 지금 1위까지 달성할 정도로 수익에 대해서는 이미 뭐 걱정할 거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투자 규모를 키우느냐 이 부분에 또 초점을 맞췄었는데 다행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을 키우겠다라고 확실하게 명확하게 언급을 좀 해줬습니다. 2026년도 설비 투자 캐펙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한 2천억 달러 정도 규모였는데 2,200억 달러로 10% 정도 상향 조정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앤디 제시 CEO가 언급했던 내용들을 보면 긍정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AI 수요가 예상보다 지금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와 서버 용량이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투자 규모를 추가로도 늘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지를 남겼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캐펙스를 10% 정도 늘렸지만 이거 이상으로 더 투자 규모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해 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메모리 수요 확대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막연한 투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도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좀 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가 실제 고객 수요가 확인이 돼야지 그리고 나서 장비라든지 이런 네트워크 장비들을 우리가 사겠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투자 금액을 늘려서 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방산업 수요가 지금 있다는 거거든요. 자기 회사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고객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AI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게 아니라 수익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충분히 확인해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아마존이 실적 발표로 인해서 AI 투자가 실제 고객 수요를 기반으로 지금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마존이라든지 빅테크 쪽에서 계속적으로 GPU라든지 메모리 수요가 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어떤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은 당분간 좀 줄이셔도 될 것 같고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나라 탑2 기업들, 메모리 기업들이 지금 증설을 본격적으로 하겠지만 증설을 해서 나오는 생산 물량은 지금 즉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몇 년 뒤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는 지금처럼 공급 부족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지금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존 관련해서 이야기 그리고 결국에는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투자에 대한 이야기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애플도 시장 기대치를 좀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는데 주가는 좀 아쉬운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왜 이렇게 주가는 빠진 걸까요? 일단 애플 같은 경우 실적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뭐 실적이 지금 안 나오는 기업들이 없습니다. AI 관련된 기업들이. 근데 실적은 좋았지만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좀 몇 개가 좀 있었는데 일단 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분기 매출은 1,000억 달러가 좀 넘어가는 전년 대비해서 한 16% 정도 증가했다라고 나왔고요. EPS 같은 경우도 30% 정도 증가를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 대한 어떤 성장 기대감이 조금 둔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메모리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매출이 이제 9월달 분기 매출은 조금 성장률이 좀 둔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좀 해줬었고요. 실제로 지금 메모리 반도체 공급망도 지금 사실 불안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3대 메모리 기업들 우리나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창신 메모리도 만들고 있지만 지금 AI 서버라든지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반도체는 고성능 메모리죠. 그래서 HBM 같은 것들을 써야 되는데 지금 창신 메모리는 HBM 쪽에서는 기술력이 너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세 개의 기업들 쪽에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메모리 공급이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애플 쪽에서는 중국 거를 좀 쓰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지금 대중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가격 인상이 되면서 이 회사가 많이 팔고 있는 아이폰이라든지 아니면은 맥북이라든지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쪽 가격들이 상승하면서 결과
결과적으로는 최종 소비자인 구매자들의 구매율이 좀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영업이익이 잘 나왔던 기저효과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제품 판매량이 줄어든다고 한다면 역시나 지금보다 성장에 대한 기대치는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기대치를 좀 하회하면서 성장률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네. 지금 애플 같은 경우가 사실 AI 투자에 상대적으로는 좀 약간 적극하지 못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최근에 이 캐펙스가 좀 부담이 되고 빅테크들의 현금 흐름이 조금 불안하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투자를 안 했던 애플의 주가가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건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빅테크 캐펙스라든지 실적 발표를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게 지금 밝혀졌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를 좀 늦게 한 애플 같은 경우가 오히려 시장에서 또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 만에 급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우려감이 될 만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애플을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좀 조금은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현금화를 하신 이후에 오히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처럼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일단 그런 조정을 받았던 요인들이 해소된 섹터를 좀 옮기시는 게 조금 더 수익률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이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가 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애플은 좀 보수적인 선택을 했고 이게 또 시장에서는 호평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오늘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가면서 1조 달러에 다시금 진입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또 하루 만에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또 매수해도 될까 고민 진짜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왠지 또 흔들 것 같고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정규 시장에서 보면은 3조 7천억 원 정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네. 사실 어제부터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전환한 이후에 오늘은 지금 역대급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게 지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들어온 걸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외국인들이 너무나도 저평가인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단기로 들어온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메모리 쪽이 워낙 또 지금 강하다는 것들을 빅테크 실적 발표를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낮아진 상황이고 주가도 워낙 지금 역사적으로 저평가 구간, 기술적으로도 200일선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지지선 만들고 반등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매수하기 상당히 좋은 구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지금 하반기에도 메모리 가격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HBM 같은 경우도 내년 같은 경우 거의 뭐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100% 이상 가격이 인상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하게 되면 당연히 제품 가격도 높아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수익성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실적 전망치는 계속적으로 부합하거나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달에 낙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 급등이 나왔어도 밸류에이션 매력은 살아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래도 다행인 점은 뭐냐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때 주가를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아직 최근에 낙폭을 회복하지 못한 이번 주 낙폭을 회복하지 못한 종목들도 꽤 많이 있는데 삼성전자는 그래도 이번 주 낙폭을 다 회복하면서 그 위에까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가장 기대가 되는 게 이제 HBM 쪽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의 독주 체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HBM4 쪽에서 진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장 점유율이 늘 가능성도 있고 적자가 계속 지속이 돼서 사실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이제 파운드리 사업이었는데 지금 파운드리 사업 같은 경우도 빅테크들이 계속적으로 오퍼를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강점이 있죠. 파운드리 사업도 하고 있는데 메모리도 만들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 파운드리 쪽은 TSMC가 전 세계에서 위탁 1위이지만 지금 워낙 주문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TSMC가 모든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삼성전자 쪽으로 주문을 계속적으로 넣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맡기게 되면은 메모리도 좀 더 수급을 더 빨리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안정성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파운드리 쪽 지금 언제 턴어라운드가 될지에 대해서는 뭐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진 않았었지만 그래도 조만간 좀 빠른 시일 내에 될 것 같다라는 뉘앙스 정도는 있었기 때문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은 재평가받을 수 있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장기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뭐 30% 가까이 급등이 나왔지만 여전히 전 세계 1위 영업이익을 계속적으로 찍어줄 삼성전자라면 역시나 지금도 저평한 매력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빠른 회복과 함께 SK 하이닉스도 상한가에 들어섰습니다. 지금 매수 물량도 많이 깔려 있는 상황이고요. 상한가로 마감을 할 수 있을지 좀 기대도 되고 있는데 변동성이 조금 나오면서 우리가 또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고민되실 것 같고 최태원 회장이 또 매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네. 매수 타이밍이 절묘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한 지금은 오늘 상한가를 갔으니까 한 12억 이상 네, 정도 수익이 맞습니다. 났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오너 입장에서도 살 수 있는 타이밍이었죠. 왜냐하면 역대급 저평가 구간이었고 성장에 대해서는 전혀 뭐 걱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이제 SK하이닉스의 가장 큰 강점은 HBM 쪽에서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계속적으로 지금 고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동안 뭐 엔비디아라든지 가장 큰 고객사와 신뢰감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캐파도 확장하면서 생산량을 좀 늘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장기적으로는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메모리 업황이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HBM 비중이 높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더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더 빠르게 늘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익 성장 면에서는 사실상 HBM 쪽에서 점유율 1위인 SK하이닉스의 또 강점이 돋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와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PR이 워낙 선행 PR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에 지금 안착을 한 상황이어도 여전히 저평가 매력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는 달리 조금 낙폭이 좀 컸었죠 이번 주에. 왜 그랬냐면 이 컨퍼런스 콜에서 좀 아쉬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주주환원에 대한 내용들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시장에서 원하는 내용들이 나오지 못했었는데 제가 어제도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방송에서 ADR 상장 이후에 한 달 정도는 사실 이런 투자 정보들을 쉽사리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증권법상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안 했던 거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이익이 많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현금 보유량도 많기 때문에 주주환원이라든지 이런 방향성은 굉장히 비슷하게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결을 해줬기 때문에 비슷하게 어차피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최근에 있었던 악재로 인한 낙폭은 충분히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도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다만 급등 이후에 최근에 조금 눌렸다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를 하셔서 단기 최고점에서 매수를 하는 거를 좀 피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분할로 매수하시면 네. 등락이 있을 때 위아래에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값에 무난하게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매매의 단가를 평균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분할 매수가 필수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저희가 삼성전기를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네. 오늘 정말 강하게 상한가에 올라섰는데 간략하게 좀 전망 짚어주실까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가속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빅테크 실적을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는데 이런 시장에서는 사실 이 회사가 주력하고 있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와 FC BGL을 기반으로 한 이 기판 쪽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서버 대비했을 때 훨씬 더 많은 물량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캐펙스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 섹터고요. 메모리 반도체와 유사하게 쇼티지가 지속이 되고 있고 가동률은 거의 지금 100%에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 효과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적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낙폭 과대인 구간에서는 충분히 역시나 매수 관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지금 역시나 AI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지금 낙폭을 보였던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볼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철순 대표와 함께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강한 반등 장세 속에 8월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반도체 여전히 긍정적이고 8월 시장 역시나 우상향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7월에 낙폭을 좀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표님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